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북보기기 시간인데요. 어른을 위한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이 책 기억하시죠? 제가 지난번에 북보기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거를 책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제가 읽은 마치 독후감을 쓰듯이 저는 이 책 북보기기 영상을 찍고 있는 건데요. 그 두 번째 영상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이유로인지 모르겠는데 삭제가 됐더라고요. 제가 삭제를 한 건 아닌데 그래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까봐 그 두 가지 방법, 나를 변화시키는 두 가지 방법, 이 책에 나오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일단 들어보세요, 편하게. 그러니까 이 50가지 어른을 위한 인생 수업 이 책은요, 50가지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행복한 삶을 위한 50가지 가르침이에요. 그 중에 하나의 꼭지예요. 근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까 근데 옛날 얘기 듣듯이 여러분들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참 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참 나를 발견하는 법. 여러분 행복하려면요. 나를 알아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행복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기준이 나한테 나와요.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아야지. 싫어하는 걸 안 해야 행복해요. 기본적으로 되게 간단한 이치예요. 사람들은요 좋아하는 걸 하고 싫어하는 걸 안 하면 일단 행복해요. 근데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 사람을 봐요. 상대방. 그러니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보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해주려고 해요. 그럼 좋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자기 기만하시면 안 되는데요. 상대방은 오히려 그 상대방이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나는 뭐가 좋아하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최소한 그건 아니까. 여러분 나는 그걸 몰라.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맞춰. 그리고 제가 좋으면 나도 좋대. 네가 좋으면 나도 좋아. 그거는 노래 가사 아닌가요? 제발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참 나는 어떤 사람이냐 그거를 먼저 아셔야 돼요. 꼭 이 책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르침은 그래요. 공자도 그래요. 너를 알아야 돼. 너를 알아야지 다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놈이 있으면 야 헛소리 하지 마. 너나 사랑해. 너 자신이나 사랑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네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냐는 그 오만방자한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거죠. 자 일단 진정하고 테스 형님은 뭐라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아라 라고 하잖아요.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너 자신을 알아라. 너 어떤 사람이야 도대체?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옛날 얘기를 하나 해드릴 건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1955년에요. 태국 방콕에서 그 도시를 보수하면서 이제 사원을 옮겨야 됐어요. 그러니까 태국은 불교 국가니까 사원이 되게 많잖아요. 오래된 사원이. 사원을 옮겨야 돼. 근데 와트라이밋이라는 사원이래요. 근데 이 사원 안에는요, 석회 반죽으로 된 거대한 불상이 있었대요. 키가 무려 4m, 너비는 3m. 그러니까 엄청난 좌불상인데, 근데 이게 오랫동안 얇은 철판 지붕 아래에 놓여 있어서 보관 상태가 좋지 않았고, 이걸 옮겨야 되는데, 옮기려고 작업을 하는데, 이게 너무 오래돼서 이제 약해진 거죠. 그러니까 불상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자, 표면이 갈라지기 시작했고요. 이 주지스님이 이제 불상이 더 손상될까봐 무서워가지고 이제 멈췄어요. 야, 일단 작업 중지해. 그리고 이걸 어떻게 옮길까 고민을 하는데, 그날 밤에 마침 비가 아주 많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주지스님은 또 잠이 안 와. 이게 석회 반죽이니까 물에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막 손전등을 들고 간 거예요. 불상을 이렇게 살펴보러 갔는데, 불상 표면의 틈새가 갈라진 거예요. 이 석회 반죽 덩어리가 떨어져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비도 왔겠다. 이제 옮기면서 이게 좀 균열이 갔겠다. 그러니까 석회 반죽이 떨어져 내려와. 이제 이 주지스님이 깜짝 놀란, 경악한 거죠.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내 대에 와서 이 역사적으로 오래된 이 불상이 무너지게 됐으니 나는 이제 큰일 났다. 불명예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렇게 놀래가지고 이제 갈라진 불상 내부를 이제 살펴본 거예요. 근데 이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른 스님들을 다 깨웠어요. 그리고 나서 달려가서 봤는데 어떤 걸 발견했냐면 그 갈라진 틈을 보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석회 반죽을 긁어내는 작업을 한 거예요. 벗겨내는. 자, 도대체 무엇을 받길래 그런 행동을 했을까?
얼룩덜룩하고 낡은 석회 반죽 속에 감춰져 있던 것은 다름 아닌 황금 불상이었던 것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게 뭔지 몰라. 옛날에 만들어졌는데 뭘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지금 보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이게 막 석회 반죽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석회로 만든 불상이구나. 그럼 별다른 미적인 그런 것도 없고 소재도 그렇고 그냥 그런 역사적으로 오래됐다는 것에만 의미가 있는 그런 불상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안에 황금 불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황금 불상이에요. 석회 불상이 아니라, 석회 반죽으로 만든 불상이 아니라 황금 불상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태국의 3대 국보 중 하나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황금 불상은 이렇게 발견되었다. 몸은 순도 40%, 이마는 순도 80%, 머리와 상투 부분은 순도 99%의 황금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총 5.5톤이래요. 이 황금이. 자, 오늘날 금값으로 계산하면 달러로 75억 원, 75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치면은 한 3천억에서 3,200억 정도 되는 발견을 한 거죠. 이 불상은요, 13, 14세기 스코타의 왕조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언제, 도대체 왜 석회 반죽으로 뒤덮어지게 되었는지는 확실히 하지 않지만 그런 상태로 200년이 지났대요. 그러니까 석회 반죽으로 뒤덮인 채로 20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황금 불상이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되게 놀라운 사실이요. 이 주지 스님이 석회 반죽 조각 사이에서 특수 제작된 열쇠 하나를 발견해요. 이 열쇠를 이용하면요, 이 불상을 9등급으로 나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동하기 편하라고. 그러니까 그 옛날에 이 거대한 불상이니까 이거를 옮길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때를 위해서 불상을 9등급으로 나눠서 옮길 수 있게 아예 제작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불상 안에 친절하게 열쇠까지 넣어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그 열쇠의 존재도 잊어버리고 이 불상이 도대체 황금 불상인지 석회 불상인지조차 모르는 상태가 됐던 거죠. 이 불상의 참 나는 뭐예요? 황금이죠. 석회가 아니라 황금이에요. 근데 이렇게 발견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바로 이 겉에 석회 반죽에 균열이 생긴 거, 그 다음에 큰 비가 내려서 그게 떨어져 내려가기 시작한 것,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이에요. 외부적 요인이죠. 이건 뭐예요, 여러분? 이거는 실패잖아요. 처음에는 큰일 났죠. 이제 이 황금 불상이 무너지는구나. 무너져 내리는구나. 끝났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한 그 순간이 참 나를 발견하는 순간과 맞닿아 있는 거잖아요.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인생은 모자이크가 되는 건데요. 되게 전율을 느끼지 않으시나요? 저는 이 부분을 읽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 제가 제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런 깨달음을 느꼈단 말이에요. 참 나를 발견했죠. 그래서 여러분은 석회 불상인가요? 황금 불상인가요? 석회 불상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이 더 가치가 있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석회 불상일 수 있죠. 그럼 석회 불상으로 답게 살면 돼요. 근데 내가 황금 불상인데도 그것도 모르고 석회 덩어리를 덕지덕지 둘러 붙여서 나는 석회 불상이야 라고 얘기하고 살면 안 되겠죠. 자, 여기는 이렇게 또 유사한 비유를 또 드는데요. 저 이거 듣고 완전 빵 터졌는데 이건 마치 물에 빠져 발버둥을 포기할 때쯤 숨을 크게 한번 들이켜니 내가 양서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다. 자, 여러분, 내가 포유류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내 주변의 친구들이 다 포유류야. 그래서 자기는 어떤 종인지 모르는데 상대방은 너무 잘하는 거야. 내 친구들은 다 포유류니까 나도 포유류겠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한심한 노릇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만 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내가 포유류인데 물에 빠졌어. 그래서 나 이제 숨을 못 쉬어. 포유류는 물에서 숨을 못 쉬니까 그거 머리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숨을 안 쉬어, 참아. 그러다가 이제 죽는 순간이 됐어. 그래서 숨을 내쉬는 거죠. 나 이제 죽는구나 하고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숨이 쉬어지는 거야. 나는 양서류였던 거예요. 포유류인 줄 알았는데 양서류였어. 그럼 어떻게 돼요? 양서류가 포유류 행세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 것이며 그 물에서 비로소 얼마나 행복을 느끼겠어요. 얼마나 자연스럽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는 아셔야 됩니다. 최소한 나의 종특이 뭔지는 아셔야 돼요. 내가 지구인인지 내가 외계인인지는 아셔야죠. 저는 외계인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라는 별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저는 저의 종특을 잊지 않아요. 나는 외계인이야. 그래서 적당히
지구인으로서 일단 살아야 되잖아요. 이 지구라는 땅에서는. 그러니까 지구인답게 행동을 하지만 내가 외계인이라는 걸 잊지 않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양서류인지 포유류인지는 여러분 스스로 아셔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살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나를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직업, 어떤 대학을 갈까, 누구랑 결혼할까,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까, 어떻게 돈을 벌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의 종특은 무엇인가, 나는 황금불상인가, 석회불상인가, 나는 포유류인가, 양서류인가를 아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았죠? 질문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답을 해보자는 거예요. 답. 방법. 나를 발견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작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첫 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 왜 그럴까요? 자, 왜 그래요? 참 나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다고요? 실패를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저도 엄청난 실패를 통해서 내가 외계인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를 했을 때 그것을 원망하고, 물론 잠깐 원망할 수는 있죠. 원망하고 좌절하고 희망이 없어 절망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참 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여러분은 그냥 포유류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석회불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련과 실패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실패 자체가 감사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해야 되는 거지. 실패를 좋아한다면 그건 미친 사람이죠. 아, 난 실패가 좋아. 나는 시련이 좋아. 시련 그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미친 사람이에요. 멀리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요, 믿음이에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신에게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 자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 이유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가 없어가 아니에요. 나는 여기에 존재하는 지금,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물론 시작이지만 그 열쇠를 여러분들이 갖게 된다는 거예요. 황금불상을 9등급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열쇠 있죠. 그것을 발견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갖고 있어요. 뭘 통해서?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발견하시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공유, 댓글,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